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 풀어봐야 되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뤄야 될 것들이 많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키움증권 얘기 이제 어제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부동산 정책도 나왔고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슈를 뽑아볼까 하다가 큰 줄거리는 결국에는 대규모의 M&A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이마의 일발장전은 초대형 M&A의 등장. 이것이 또 하나의 테마, M&A 테마는 사실 과거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반복돼 왔던 테마이기도 하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이슈가 가장 컸고요. 애플도 슬쩍 관심을 좀 보인다고 해요.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앞서 김현 매니저 이야기하셨던 소프트뱅크가 이제 ARM을 매각하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다 ARM한테 이 피를 줍니다.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사실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의 이제 네이버 라인과 일본의 야후재팬의 합병을 일본 공정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트럭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스펙 합병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전기차 트럭이 스펙 합병을 통해 갖고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스펙들이 막 20%씩 막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이동훈 차장이 먼저 조론 관련된 이슈를 풀어본다면 우리도 지금 아시아나 매각이 있고 사실 대한항공도 조금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이제 뭐 저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프트뱅크의 그 암 매각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메가톤급 지금 이슈입니다. 사실은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굉장히 비유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나이보다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빵집이든 과자집이든 여기서 밀가루를 받아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 밀가루 회사는 이 빵집이나 과자집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의 어떤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4년쯤 전에 이제 어떤 우유 회사가 이 밀가루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우유도 이제 그 빵에 들어가는 뭐 이제 재료니까 얘네가 한번 이거 인수해가지고 하면 장사가 잘 되겠거니 하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익이 안 나고 또 이제 우유 회사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빵집들이 욕심이 생긴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그냥 다 가져가면은 어떻겠느냐. 딴 데 안 주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결국 이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비유를 잘 해놨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밀가루 회사가 지금 암인 건데 이 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근한 예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AP라고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이제 암이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전력.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 소모가 적은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삼성전자든 뭐 애플이든 LG전자든 결국 이 암이 만드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가지고 와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 체계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차량 자율화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명령어 체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또 암의 기술력이 독보적입니다. 결국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암은 굉장히 사업 구조가 기존에 결국 얘네는 그냥 이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설계도를 제공을 하고 여기다 피를 걷어들이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소프트뱅크가 약간 욕심을 가지고 인수한 거죠.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이유는 사실 손정희 회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인수한 건데 생각보다 지금 사물 인터넷의 어떤 발전 속도가 손정희 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지금 빠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소프트뱅크 자체가 지금 약간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재매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약간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암의 중국
그 지사가 이게 손정희 위원장이 약간 자금난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중국 정부한테 지분을 넘겼어요. 51%를 갖다가.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국유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약간 좀 그 난처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자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뭐 이제 뭐 언론에서 보시겠지만은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이제 이거 우리 뭐 인수의 의향을 보인다든가.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한 회사로 인수가 된다면은 그 반도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뭐 이제 뭐 삼성전자,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갖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인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만약에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가면 또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저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또 지금 나랑에 부딪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암 매각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진짜 이게 만에 하나 어떤 그 단일 회사로 넘어간다면은 굉장히 그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줄거리를 쭉 잡으면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동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물밑 교섭들이 좀 오가고 있죠. 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캐시가 꽤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실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관련 소부장해서 국산화 이슈로 기업들한테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겼고. 네. 자, 어떨까요? 관련 주라고 하긴 좀 뭐한데 뽑아보자니까 뭐 오늘 이제 앞서 제가 대한항공, 뭐 한진칼,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사실 지금 합병 얘기가 있고 그렇죠. 봤더니 CGN이 현재 7조 원인데 대한항공이 3조 원이더라고요. CGN 반팔하고 대한항공 사볼 수도 있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CGN도 좋지만 자, 셀트리온도 캐시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캐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자, 한번 셀트리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제가 한 4월 중순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M&A가 시장의 화두가 한번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가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자 실패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ARM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지금 꺼내 드신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덩치가 이제 인수를 할 당시에 이제 38조 원 정도였고 지금은 거의 뭐 50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에 이제 그냥 갖다 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반독점 규제부터 해가지고 각 뭐 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는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이제 또 질문해 주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셀트리온의 합병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각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주분들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 지분관계를 이제 이걸 또 믹싱을 해가지고 나중에 합병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고 각 회사들의 이제 주총에서 이제 결국은 승인을 따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율을 아주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우호 지분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부분들, 셀트리온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합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시장에는 또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접근을 할 때는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보다는 셀트리온은 역시나 뭐 항체 치료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뭐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바이오시밀러를 또 개발하는 기업이고 요즘에 이제 실적도 또 좋아지고 있고 아마 내년 되면은 셀트리온 실적 정말 좀 좋아질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고점 대비해서 근데 어쨌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고 이제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무리가 좀 된다면 내년을 바라보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합병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뭐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서정진 회장이 어쨌든 뭐 본심을 이제 확실하게 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을 뭐 계속 발언을 통해서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모멘텀도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된다면 충분히 이제 이슈 메이킹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서정진 회장의 스타일이나 보면 뭐 지금 아침에 또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뉴스들은 많고 네. 캐시도 있고 주가도 지금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40조 원이란 말이에요. 앞서 녹십자 얘기해 주잖아요. 네. 2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40조 중에 뭐 지분 수합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을 우린 생산 시설이 있고 그렇죠. 치료제에 품목이 있는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수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설계를 그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초대형 M&A. 하여튼 뭐 M&A가 어디선가는 지금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라인하고 이 야후재팬의 합병이 우리 시장에는 오늘 뭐 네이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영도 된 얘기고 사실 그런 부분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요. 사실 뭐 제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가 최근에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현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대규모 M&A 중요하지만은 전 소소하게 뭔가 이런 지분 투자 형태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뭐 SNS텍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노광 장비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뭐 시장에서도 한때 그 이슈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그 중소형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든가 네. 기술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자본력이라는 부분에서 뒤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은 뭐 이건 저희 어떤 그 예상입니다만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 그 장비라든가 이런 소재 산업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이거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소소하게 이게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이런 식의 지분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찾아내는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그 악습 같은 거였는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큰 상단의 프론트 기업들이 이 벤더들한테 일단은 증설해가지고 우리가 물량 줄게 이렇게 했다가 증설했는데 물량 안 주면은 확 그게 그렇죠. 자본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 지어줄게. 아니면 자본으로 내가 투여해줄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면은 상생도 되고 뭐 어떤 그런 고용 창출의 네.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저도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끊이지 않는 호재.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법적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저는 네. 이제 상황상 이게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소송과 관련된 법적인 이제 분쟁이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행보, 그야말로 또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어떤 경영 능력을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지금 순 현금만 지금 100조 원을 넘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보면 10조 원을 조금 넘게 투자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17조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돈을 더 쓰고 싶은데 사실상 이걸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뭔가 어필을 하기에는
약간은 이제 조금 깨름직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IT 업계 안에서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국산화 이제 비율이 이제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지금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소재 쪽에서는 뭐 핵심 소재들 불화수소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산화의 성과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는 못했느냐. 사실상 이 대기업들이 이 경제적인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그냥 일본 거 그냥 갖다 뭐 수입해서 쓰면 되는데 뭐하러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이제 관점이었다면 그 발상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거 딱 잘못하면 이 공급 체인에 이제 또 심각한 위기가 봉착을 했을 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밸류 체인에서 뭔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재 장비 국산화를 대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SNS텍이라든지 YIK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건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원익 IPS, SFA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장비 개발, 소재 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에 허덕이면서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그 가시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지금 이제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시적인 뭐 아주 큰 M&A가 생기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지분 투자와 관련된 이슈만으로도 IT 업계 자체는 들썩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음 이제 지분 투자 대상이 누가 될까라는 걸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지금 시장이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소문은 많이 있는데 뭐 소문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M&A라는 키워드를 잠깐 다루었는데 좀 얘기가 깊어졌어요.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급하신 거는 뭐 나파모 스타트, 그다음에 뭐 증권주 뭐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건설주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걸 다뤘어야 되는데. 김현 매니저는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벤트?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